자, 문제에서 1번부터 8번까지 8명의 학생을 4명씩 2개의 어떤 집단으로 만들어 가는데 4명의 학생의 번호의 합이 모두 짝수 1,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8명의 학생이 있잖아. 자, 8명을 4명과 4명으로 일단 나눈다 이거야. 전체 학생 수를 4명과 4명.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8명 중에 4명을 뽑아가면 나머지 4명이 다시 이제 한 팀이 될 거지, 그지? 8명 중에 4명을 뽑겠다라는 얘기인데 4명, 4명으로 나눌 때 반드시 이펙분해를 해준다는 것만 안 까먹으면 돼. 그래서 인원수가 같은 상태로 나눈다. 같은 상태로 분할한다. 그러면 4명, 4명 둘이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펙분해를 해주겠다. 요 정도만 일단 잘 기억해두고 이게 35가지야. 근데 번호가 1, 2, 3, 4, 5, 6, 7, 8이잖아. 근데 요 4명의 학생 있지? 4명. 그 4명의 학생의 번호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짝수가 2명이 오고 짝수 2명과 홀수 2명으로 나누어 줘야 합이 짝수가 된다 이거야. 이해되지? 4명의 학생 중에 짝수가 둘이 있고 홀수가 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짝수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홀수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는 나머지 짝수 2명과 나머지 홀수 2명이 상대방 팀이 될 거잖아. 짝수 2명과 홀수 2명을 뽑아갔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2명 2명씩 해서 인원수가 같기 때문에 역시나 이펙분해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게 18가지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4명의 학생이 모두 짝수면 돼. 모두 짝수. 그럼 사실은 이거 한 가지지 뭐. 왜냐면 4명의 짝수 중에서 4명을 다 뽑았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확률은 35, 전체 확률 35분의 18가지 또는 한 가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 말이야. 자, 21번 문제에서 전체 집합은 1, 2, 3으로 돼 있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을 선택할 때 그러면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은 2의 3승계고 공집합을 하나 빼서 7가지의 서로 다른 부분집합들이 만들어져. 근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B라고 하자. 7, P2. 그러니까 42가지의 경우가 A와 B의 순서쌍을 만드는 경우다 이거야. 이걸 전체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전체 집합의 상태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조건의 모양은 대략 이러한 모양이겠지, 그지?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할 때 A의 원소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야. A의 원소가 하나일 때 B집합의 원소는 적어도 2개는 돼야 되겠지, 그지? 자, 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자고. A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B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자, A집합 요게 잘 안 될 수 있어. A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1만 있다면 B집합의 원소는 1, 2이거나 아니면 1, 3이겠다. 이해되잖아, 그지? 1, 2거나 1, 3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A집합은 원소 하나만 갖는 경우가 1, 2, 3 중에 하나, 3가지에다가 B집합은 A가 가지고 있는 그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원소 하나를 포함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된 거야. 지금 숫자가 작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일일이 해보는 거라고. 그러면 6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지? A집합이 1일 때, A집합이 2일 때, A집합이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였다면 B집합의 원소를 만약에 3개라고 해보자.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1일 때 집합 B는 원소를 1, 2, 3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돼. A집합의 원소가 1이면 그 1을 포함하고 나머지 2개의 원소를 B가 포함한다. 그러니까 A집합은 3가지야.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근데 B집합은 어차피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지. 자, 세 번째 경우는 A집합의 원소가 2개였을 때, 그럼 당연히 B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지. 만약에 A가 1과 2를 원소로 갖는다면 B집합의 원소는 당연히 뭐여야 돼? 1, 2, 3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A집합이 원소를 2개 갖는 경우는 3가지. 어차피 B는 전체 집합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확률의 계산은 전체 가지수가 42가지고 여기에 6개,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해서 6개, 3개, 3개 이와 같은 모양으로 확률을 계산하겠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3가지를 그냥 조금 자세하게 나눠놨어. 자세하게. 근데 이 정도로 나누는 것들은 조금 초반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겠지만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야. 자, 22번 문제에서 봤더니 문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좀 복잡한 그런 형식인데 그림을 일단은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림을. 자, 다음처럼 숫자가 적혀 있는 주머니 A와 주머니 B가 있다. A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내서 B에 넣은 후 다시 B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낸다 그랬어. A에 남아있는 세 구슬에 적힌 숫자의 합이 B에서 꺼낸 2개의 구슬의 합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한번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자는 거지.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A집합에서 B집합으로 공을 2개를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공을 2개를 옮긴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2개의 공을 뽑겠다는 거야. 내용상으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나눠보면 이래. 첫 번째는 A에서 자 요렇게 써볼게. A에서 1번 공을 2개를 꺼냈어. 그러면 그것이 B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B 주머니에는 그럼 뭐가 될 거냐? B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 B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은 1번 공 2개와 2번 공 2개가 될 거야. 왜냐면 A 주머니에서 1번 공을 2개 꺼내서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주머니에서 B 주머니에서 공을 2개를 꺼낸다. 그러면 2개를 꺼내는 방법은 1번 2개를 꺼낼 거냐, 1번과 2번을 꺼낼 거냐, 2번과 2번을 꺼낼 거냐 해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존재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A 주머니에서 1번 공 하나와 2번 공 하나를 B 방향으로 옮겼다. 그러면 B 주머니는 1번, 2번, 2번, 2번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B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경우가 1번, 2번이냐 2번, 2번이냐 해서 이렇게 또 2가지 방법이 또 생겨.
세 번째는 A 주머니에서 2번 공 2개를 꺼냈어. 그래서 만약에 집합 B로 2번 공 2개를 옮겨버리면 B 주머니에는 2번만 4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꺼낼 수 있는 경우가 2번 2개밖에 없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 내가 이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 A 주머니에 남아있는, 자, 문제 봐라. A 주머니에 남아있는 세 구슬의 합이, 자, A 집합, A 주머니에 남아있는 세 구슬의 합이 1번이 2개 빠졌으니까 5가 될 거야, 5가. A 주머니에 남아있는 구슬의 합은 5였다. 그런데 B에서 꺼낸 2개의 구슬에 적힌 수의 합보다 커야 된대. 여기에 보니까 B 구슬은, B 집합은 2거나 3이거나 4야. B에서 1을 2개 꺼내던, 1, 2를 꺼내던, 2, 2를 꺼내던 간에 A 주머니에 남아있는 구슬의 합보다 B에서 꺼낸 구슬의 합이 더 작다 이거야. 그러면 문제를 다시 읽어. A에 남아있는 세 구슬에 적힌 합이 B 주머니에서 꺼낸 2개의 구슬에 적힌 합보다 크지 않냐? 무조건. 자, 무조건 클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따라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때야 되냐? A에서 1을 2개 뽑아내야만 한다 이거야. A 주머니에서 1을 2개 뽑는 방법은 뭐야?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1번에서 3개를 뽑아라. 1번에서 3개. 1번 3개 중에 2개를 뽑을 확률. 이거를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경우야. A 주머니에 남아있는 구슬의 합을 보니 1과 2가 나가면 합이 4였어. 이렇게. 그러면 A 주머니에 남아있는 구슬의 합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B 주머니에선 1과 2를 꺼내야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를 꺼내면 4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A 주머니에서 1과 2를 뽑았을 때 어떻게 돼?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1에서 하나 뽑고 2에서 하나 뽑은 A 주머니에서 1과 2를 뽑고 그리고 B 주머니에서는 1 하나 2 하나를 뽑겠다. B 주머니 4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1은 그냥 하나 뽑고 2는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 이거를 두 번째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확률이야 이거 두 번째. 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보자고. A 주머니에서 2를 2개 뽑아가면 1, 3개가 남으니까 남아있는 숫자의 합이 3인데 B 주머니에서는 2를 2개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합이 4가 되잖아? 그러면 세 번째 경우는 사실상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야. 자, 조금 복잡하긴 했는데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니까 이 계산과 이 계산의 둘의 합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걸 합치면은 얼마가 되는 거냐 이게. 합치면 어쨌거나 뭐 요 정도 계산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로 나누어 풀어라 이거야. 나누어 풀어라. 자, 23번에서 주머니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흰 공 하나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B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한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어. 그리고
B 주머니에는 현재 흰 공 하나와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대. 자,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 건데, A 주머니에서 만약에 흰 공을 꺼냈어. 흰 공. 흰 공을 꺼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흰 공 2개를 B 주머니에다 넣으래. 그러면 B 주머니는 이렇게 변하겠지.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3개로 변할 거다 이거야. 그리고 A 주머니에서 만약에 검은 공을 꺼냈다. 그러면 흰 공 하나를 B 주머니에다 넣겠다는 거야. 그러면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로 변하겠지. 자, 이게 변한 거야. 넣은 다음에 B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때 모두 흰 공을 2개 꺼냈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요 첫 번째 경우에서 한번 봐.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2인데, 그리고 나서 B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거야. 6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을 2개 꺼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3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경우도 A에서 검은 공을 꺼낸다면은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5분의 3이야. 그런 다음에 B 주머니가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니까 5개 중에 2개를 꺼낼 때 흰 공에서 2개를 꺼내겠다 라는 이 확률과 이 확률의 합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그지? 계산만 생략할게. 계산만 하지. 자, 24번 문제를 한번 또 보자. 비슷한 내용들이야. 비슷한 내용. 주머니 A와 B에 1, 2, 3, 4, 5의 숫자가 적힌 5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철수는 주머니 A에서, 영희는 주머니 B에서 각각 하나씩 꺼내어 두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지 않는다. 자,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거 잘 체크하고,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첫 번째 꺼낸 구슬에 적힌 숫자는 서로 다르고 두 번째 적혀있는 숫자는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철수가 여기서 하나를 꺼내. 그지? A 주머니에서 철수가 하나 꺼낸다고. 그러면 철수는 사실은 아무거나 하나를 꺼내야 되니까 확률이 1이야. 자, 아무거나 하나 꺼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영희는 뭘 꺼내야 되냐? 첫 번째 꺼낸 숫자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영희는 철수가 만약에 1번을 뽑았다면 영희는 1번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뽑아야 되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지. 자, 요게 첫 번째 시행의 확률이야. 첫 번째 시행의 확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만약에 철수가 처음에 1번 공을 뽑았고 영희가 5번 공을 뽑았다고 그냥 생각해보자고. 남아있는 공의 상태를 봐봐. 근데 두 번째 꺼낼 때는 둘이 같은 구슬을 꺼낼 거잖아. 근데 A 주머니에서 5번을 꺼내면 안 되지. 왜냐면 B 주머니에는 5번이 없으니까 A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공은 2번, 3번, 4번이어야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나머지 4개의 공 중에 3가지만 가능한 거야. 이해되지 이거?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영희는 공을 어떻게 꺼내야 되냐? 4개의 공 중에서. 왜냐면 남아있는 공이 4개잖아. 이거 4개. 4개 중에 뭐를 꺼내야 되냐면 철수가 앞에서 꺼낸 그 공을 꺼내야 된다 이거야. 그 공. 그래야 두 번째 꺼낸 공이 같다라는 거지. 자, 이게 혹시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 번 더 설명할게. 한 번 더.
이런 생각이라고, 이런 생각. 철수가, 영희가 공을 꺼내. 공을 꺼낼 건데, 하나는 공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꺼낸 공은 공이 달라야 돼. 여기 4, 5가 이렇게 있어. 자, 이 모양을 잘 봐. 철수가 꺼낸 공이 1번과 2번이고, 영희가 꺼낸 공이 1번과 3번이야. 그러니까 1번 공은 같고, 나머지 2번, 3번의 공이 예를 들어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처음에 꺼낸 공은 서로 다르다라고 했단 말이야. 두 번째 꺼낸 공은 서로 같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거냐면, 철수가 여기에서, 자, 철수는 여기에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고, 영희는 B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건데, 철수가 처음에 만약에 요 1번 공을 꺼냈다. 그러면 영희가 5번 공을 꺼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두 번째는 철수가 2번 공을 꺼내면 영희는 그냥 2번 공을 꺼내면 된다 라는 말이야.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한 번 더. 철수는 5개 중에 5개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돼. 철수는 처음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 요 1이 사실은 이거야. 그러면 영희는 5개 중에 뭘 뽑아야 되냐? 철수가 뽑아간 그 하나를 제외하고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시행이고, 두 번째 시행은 철수가 나머지 4개 중에, 철수가 나머지 4개 중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2번 공, 3번 공, 4번 공 3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5번 공을 뽑으면 5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영희는 4개 중에 뭘 뽑냐? 철수가 뽑은 그 공을 뽑는다 라는 내용인데, 조금 까다롭다. 이거 조금, 그지? 조금 까다로워. 어쨌거나 23번, 24번, 22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천천히, 한 번 더 천천히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